이번 주 미제 사건 네, 하겠습니다. 미제 사건이네요, 오늘도. 이거 미제 사건 꽤 길어요. 꽤 긴데 제가 이제 늘 이제 몇 번 말씀드렸지만 미제 사건을 저희가 하는 거는 그 당시에 수사를 잘못해서 비난해야 된다 하는 개념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죠. 절대 아니죠. 맞아요. 뭐 그 과정에서 잘못한 것도 있을 수 있고 또 뭐 초등 수사라든지 현장 보존이라든지 아니면 수사하는 과정에서 간과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사건이 해결되지 않은 건 맞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거시적으로 크게 보면 궁극적으로 범인 사건이 발생했는데 건거 못한 거는 전적으로 이유 여론망으로 경찰이 잘못된 거고요. 네. 그런 개념 속에서 보고 또 그다음에 그걸 반면교사 삼아서 추후에는 동일한 어떤 환경 조건이 발생했을 때 범죄 사건이 발생했을 때 두 번 다시 오류를 되풀이하지 말자. 그렇죠. 되풀이하지 말자. 뭐 이런 개념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자꾸 오해하고 그 경찰 그 잘못한 거 드러내 가지고 자꾸 해서 무슨 도움이 되느냐 뭐 이렇게 인식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아니 필요하니까 하는 거죠. 네, 그래서 뭐 미제 사건은 그런 의미로 한다. 그리고 제가 제일 먼저 늘 말씀드리지만 범죄를 저지르고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 밥 처먹고 있는 새끼들이 저녁에 자빠져 잘 때 발 쭉 뻗고 자게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네, 괴롭혀야 돼요. 심정적으로 늘 힘들고 괴롭히고 언제 검거가 될지 몰라서 부들부들 떠는 그런 환경을 조성해 줘야 돼요. 네. 그것도 천벌이니까요. 네, 천벌입니다. 그 마약 사범들한테 쭈라 현상이 있잖아요. 쭈라. 마약 사범 이 마약 자주 하는 놈들이 쭈라를 겪는다고 하는데 쭈라가 뭐냐면 그 내가 조만간 검거되거나 누가 코발러 가지고 나 잡혀가는 것 때문에 사람 의심하는 병이 막 생기는 게 쭈라 걸렸다고 그러거든요. 쭈라 걸려야 돼요, 이 새끼들도. 네, 맞아요. 그런 개념으로 미제 사건 좀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미제 사건은요, 이게 이제 버스 터미널에 포함되어 있는 주차장 내에 네. 차가 한 대 서 있는데 그 안에서 여성의 시신이 발견됐던 그런 사건이에요. 아이고. 예. 이게 그래서 이제 뭐 제목을 그 일반적으로 미제 사건 이렇게 쳐보면 뭐 이렇게 주차장 여성 살인 사건 네. 뭐 이렇게 이제 뜹니다. 네. 이게 2009년도 6월 14일이니까 한여름 아니겠습니까? 한여름이네. 6월 14일 날 일요일 날입니다. 일요일 날. 일요일 날 이제 17시경, 19시경이니까 오후 7시죠. 7시네요. 그러면 일요일 날 6월 이 정도면 저녁 7시에 날이 훤해요. 해는 안 졌죠. 예, 예. 전남 광양에 있는 네. 광양에 있는 중마 버스 터미널이 있었어요. 네. 거기 주차장이 딸려 있는데 네. 그 당시에 무료였답니다. 그 주차장이. 주차장이요? 네, 네. 무료였는데 이제 영업사원 회사원이 하나 있었어요. 영업사원. 네. 이 사람이 그 인근에 있는 회사 동료들하고 축구를 하다가 그러니까 그 일요일이니까. 인근에 그 넓은 데서 축구를 했나 봐요. 그 공이 통통통 뛰어가지고 그 버스 정류장 저 주차장까지 간 주차돼 거예요. 있는데 예. 자동차인데 그 밑으로 들어간 거예요. 차 밑으로. 아이고, 신기하네. 그 이제 그 공을 꺼내야 되잖아. 네. 공을 꺼내다가 이렇게 딱 보니까 세워져 있는 시동이 켜져 있는 승용차 네. 안에 얼핏 보니까 여성이 하나 그 뒤로 이렇게 의자를 완전히 제낀 상태에서 누워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일견 봐도 네. 사망했다는 느낌이 들었다고 해요. 처져 있었구나. 이유가 뭐냐면 이 허벅지 쪽그 밑으로 하고 입 주변도 그 퍼렇게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저건 죽은 것 같은데 네. 더더군다나 시동이 켜져 있는데 네. 근데 이제 이 영업사원이 특히나 이제 의심을 한 이유가 뭐였냐면 아까 그 축구하러 회사 갔잖아요. 네. 일요일에 불구하고 회사를 네. 갔는데 가서 본인이 차 세우려고 할 때도 네. 그 승용차 네. 여성이 타고 있는 승용차는 거기 있었어요. 시동 켠 채로 있었어요. 그걸 보고 본인이 회사에 들어가서 네. 회사원들하고 일요일 날이니까 축구 샵하다고 공주수로 갔더니 그 차가 아직도 시동이 켜져 있는 거고 그렇죠. 갈 때 아까 내릴 때 봤던 예. 그리고 이제 다음 차 그 여성이 입 주변이 시퍼렇고 예.
허벅지 쪽도 퍼렇게 보였다. 피기가 이거 죽은 것 같다. 예, 이런 느낌이 딱 예. 바로 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신고했죠 경찰에. 그럼 바로 네. 출동했겠네. 경찰. 그러니까 경찰하고 119가 동시에 출동을 했고요. 네. 이제 문이 잠겨져 있으니까 이제 깼죠. 깨고 들어간 차창을 깨고 이제 내부를 확인을 했는 거죠. 네. 갔더니 차 안에 여성 같은 경우는 외관은 상처가 전혀 없어요. 외상은 네, 없고요. 외관은 없어요. 네. 두 손을 배 위에다가 이렇게 가지런히 한 채 얹고 있고 예. 운전석 의자를 완전히 뒤로 제껴서 예. 누운 상태. 남들은 자는 줄 알았겠네요. 그러니까 마치 이렇게 잠자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예. 그렇게 누워 있는 상태로 예. 사망한 걸로 이제 발견이 된 겁니다. 그러면 교수님 차가 켜져 있는 게 에어컨. 에어컨이 32도에 맞춰놨어요. 이게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이제 그런 모습을 보면 일반적으로 예. 본인이 운전석에 누워서 문 안에서 잠그고 네. 그다음에 32도 틀어놓고 딱 이렇게 배를 모으고 운전석을 뒤로 발딱 제껴갖고 이렇게 누워 있다면 마치 약물을 하고 본인이 극단적인 선택에 이르는 사람들의 어떤 그 행동하고 거의 비슷해요. 많이 보셨어요. 일견 보면 예. 그러니까 약물 자살자의 모습으로 보여졌던 건 사실이에요. 최초에 처음엔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 여성 같은 경우는 43살 먹은 이제 편의상 A라고 할게요. A씨. 그 네. A씨인데 네. 그래서 이제 뭐 경찰도 이 자살 또는 뭐 사고사 뭐 이런 거 정도로 추정을 하게 돼요. 근데 이제 사고사로 추정한 이제 자살은 이제 뭐 일견 그 모습 때문에 그런 거고 사고사로도 또 생각을 왜 했냐면 아들의 증언 때문에 그래요. 아들이 뭐라고 그래요? 아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엄마가 예전부터 독한 약을 좀 복용하고 있었다. 독한 약을. 근데 그 독한 약이 굉장히 센 약이라서 네. 엄마가 그거 먹으면 금세 술 취한 것처럼 이렇게 늘어진다. 아마 약을 먹고 차에서 잠이 들어가지고 그 약 먹고 예. 그 상태에서 사망한 것 같다. 이렇게 아들이 진술을 했어요. 약을 계속 드셨다는 얘기네요. 네, 그러니까 이제 또 그리고 저 실제로 그 차 안에서 약봉지가 발견이 됐는데 그 편두통 약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아들 얘기를 들으니까 그러면 편두통이 심하니까 약을 먹고 그 약 먹으면 팍 늘어지니까 그 상태에서 이렇게 쉬다가 예. 이게 저 사망한 거 아니냐, 그렇죠. 이 사고사 아니냐 또 이렇게도 이제 봤다는 거죠. 이게 뭐 질식할 수도 있으니까. 예, 그래서 처음에는 자살 또는 사고사 정도로 추정을 하기도 했대요. 네, 네, 네. 그래서 그렇게 다 생각하는데 이게 경찰과는 달랐어요. 수사팀장은 이게 짬입니다. 네. 자기는 이거 아니더라는 거예요. 자세히 시신을 살펴보니까 요 목 부위에 희미하게 줄자국이 있더라는 거야. 목이에요? 목에, 여성의 목에 끈자국 같은 게 있더라는 거야. 진짜 이렇게 들이대고 봐야지 보일 정도로 예. 얼핏 봐가지고는 그냥 목주름 정도로 예. 목주름 정도로 인식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희미한 요런 줄이가 있는데 팀장 자기 입장에서 딱 볼 때는 이거는 사고사나 자살 아니다. 이거 아무래도 이거 타살 같다. 저거 아무래도 끈자국 같다. 끈자국 같다. 그래서 유족들이 사고사로 인식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검영장을 받아요. 네, 수사팀장이. 굉장히 꼼꼼한 겁니다. 이거. 네. 만약에 이때 팀장이 그냥 유가족들도 엄마가 그런 것 같아요 하고 사고사 처리했으면 이 사건은 끝났어요. 끝났네요, 그냥. 또 그렇게 했으면 미제 사건은 남지도 않았겠죠. 네, 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담당 형사팀장은 수사팀장은 아니라고 봐서 부검영장을 발부받아서 부검을 합니다. 그래 근데 부검영장을 받아낸 이유 중에 이제 이 팀장 같은 경우는 현장 상황이 일반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 입장에서. 이거 오랜 짬밥에서 나오는 거예요. 네, 보세요. 예. 그 당시에 광양의 날씨가 28도씨였대요. 그러니까 무더위. 그런데 차 안에 그 온도가 32도씨야? 히터를 켠 형태인데 말도 안 되죠. 이게 말이 안 되고 이거 아무리 봐도 상황이 안 맞고 예. 아무리 약을 먹어도 28도씨 되면 에어컨을 말도 안 되죠. 시원하게 들어놓고 누워 있었겠지. 24도, 33도 누가 틀어놓지. 32도를 들어놓겠습니까? 말도 안 되네.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생각해도 수사팀장은 찝찝하더래요. 예. 두 번째는 예. 차량이 잠겨져 있다. 잠겨 있다 그러고 시동 킨 있잖아요. 상태에서. 예. 이거 현장 상황 이거 연출했을 가능성이 높더라는 거예요. 누가 누군가. 잠궈 그걸? 아무래도 이거 범인이 있다면 살인 사건이라면 범인이 연출한 거라고 인식밖에 안 되더라는 거예요. 네, 네. 그 아무리 약을 먹어도 차에서 32도로 한여름밤에 히터 켜놓고 누워 있는 사람은 없거든요. 말도 안 되네요, 그럼. 그러니까 이제 수사팀장 입장에서는 이건 아니다. 그래서 이제 부검을 그냥 한 거. 이거 아마 그 유가족 굉장히 설득했다고 그래요. 예. 이게 잘 아시다시피 부검은
뭐 본인이 원한다고 원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아니죠. 유가족이 예, 수사상 필요하다면 부검의 책임자는 검사예요. 네. 검사가 유가족이 아무리 부검 필요 없다고 하지 말라고 떠들어 반대해도 검사가 이건 수사에 어떤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부검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근데 대체로 변사 사건이 발생하면 유가족 진술, 유가족의 의견을 많이 참고하죠.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죠. 이거 2번 우리나라 말로 2번 죽이는 거 싫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수사관이 볼 때도 이건 누가 봐도 자살이고 극단적인 선택이라고 판단되면 그런 경우에는 이제 부검 잘 보고서 써갖고 안 하는 경우도 꽤 있어요. 네. 근데 이 경우는 수사관이 이런 의심을 가졌고 상식적이지 않은데 이거 유가족이 부검하지 마십시오 한다고 안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런 상황 아니죠. 이거는. 그래서 이제 부검을 했는데 역시 하기 잘했습니다. 어떻게 나왔어요? 결과는요. 예. 경부 압박 질식사입니다. 아이, 목적은 교살이 나왔어요. 교살. 어떡하냐. 그러니까 끈자국이 맞는 겁니다. 이게. 맞네요. 이게 이 끈자국이 아까 목주름으로 착각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이 목주름하고 착각할 정도로 이 끈자국이 사건이 겹쳤더래요. 아, 목줄하고 목주름하고 이 요 목주름하고 겹친 끈하고 거예요? 끈 자국하고 겹쳤더라는 거야. 그다음에 액살 징후도 보이더라는 거예요. 액살도. 양쪽 턱 끝에 이 눌러서 출혈이 발생했더라는 거야. 액살 흔도 발견. 그러면 교살과 액살이 가미된 거예요. 네. 그렇게 인식이 된 거예요. 네. 그다음에 이제 부검해 보니까 체내에서 약 성분이 검출이 됐어요. 약은 나왔네요. 약 신경 안정제 계통의 약이 나왔는데 네. 그러면 이거는 이제 경부압박 질식사면 타살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결국은 약을 먹고 살해당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기절한 상태에서. 그 혈액 중에 뭐가 나냐면 뭐 부프로피온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예. 그다음에 알프라졸람이라는 게 있는데 위내용물에서도 디아제팜 종류 이게 나왔어요. 이 두 개가 신경 안정제 성분이 나온 거예요. 위 내용물도. 예. 그러니까 이건 명백히 약 먹여가지고 목 졸라서 살해한 걸로 나온 거죠. 잔인하네. 이게 타살이죠. 예. 그러면 이제 목격자 찾는데 또 주력해야죠. 그렇죠. 사실은 이 사람이 목격자예요. 축구공 출신 친구다. 예, 그렇죠. 예. 근데 그 이전에 다른 사람들이 또 목격자가 있는지 여부를 이제 찾아야 되는데 네. 일요일 날이다 보니까 그 주차장 인근으로 사람들이 별로 출입이 없었대요. 그러겠지. 그래서 목격자를 찾는데도 실패를 했습니다. 실패했고요. 이게 사건이 내가 보니까 미제로 남는 것들은 이상스럽게 하나하나가 꼬여요. 그렇다며요. 일반적인 상황이 네. 안 발생하는 거야. 이때쯤에 서너 명이 여기 댕겨야 되는데 일요일에 아무도 없는 거고 꼭 미제 사건은 그게 꼬이더라고 이렇게. 이게 또 그렇게 된 거예요. 이 경우도 당일날이 공휴일이다 보니까 그 주차장 쪽에 사람들이 와서 차대지도 않았고 날까지 28도 무더운 날이에요. 아이고 참. 그러니까 외출이 거의 없었던 그런 상황. 근데 큰여름이니까. 그 상황에서 이 양반들이 축구라도 해준 게 다행이지. 예. 어떤 면에서 보면 그 떼약 뱉에서. 아유, 그럼 한참 있다 발견했겠네. 그러니까 이제 이 목격자 확보하는데도 실패를 했고요. 그럼 이제 이 여성분 빨리 찾아봐야 되는 여성분 그렇죠. 주변으로 예, 타살은 예, 명확하니까 예. 그럼 여성이 누군가는 아까 밝혀졌고 집으로 갔어요. 그랬더니 이 여성은 혼자 사는 여성이에요. 아까 아들하고 했는데 같이는 안 살았고요. 같이 안 살아요. 집에 갔더니요 TV 온 상태야. 컴퓨터 켜놨어. 욕실에도 불이 켜져 있어. 뭔 일이야? 그다음에 그 욕실 옆에는 조금 전까지 매실을 손질하던 그런 게 다 그대로 있어. 이거는 바꿔서 얘기하면 불 켜놓고 TV 켜놓고 컴퓨터 켜놨다는 얘기는 이 여성이 잠깐 나온 거예요. 잠깐 나온 거네요. 여자분들은 완전 자기가 외출한 거 절대 아니에요 이거. 끄고 다 끄고 이거 그다음에 옷차림새 같은 경우도 아까 허벅지에 파란 네. 그 보였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거 이제 사망하고 나면 파랗게 줄이 막 이제 부패 무늬라고 우리는 일반적으로 얘기하는데 네. 부패 진행하기 전에 무늬 우리 이파리 갖다 놓으면 무늬 이렇게 보이죠. 햇빛을 비춰보면 그런 거 비슷한 거거든요. 심줄이. 네. 그 옷차림도 반바지 차림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이거는 그럼 바로 나간 누군가 아는 사람 만나러 잠깐 나왔을 가능성이 네. 높아 보이는 겁니다. 예. 또 이 여성의 그 주변 친구들한테 여성의 평상시 성격에 대해서 좀 들어봤어요. 예. 이 여성은 어떤 평소에 외출할 때 복장에 대해서 엄청 신경 쓰는 사람이래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대충 입고 안 나가신다는 얘기. 예, 대충 입고 나가는 사람이 아니래요. 가까운 사람 만나기 전에는 그 사람 이후에는 평상복을 입고 갈 사람 만나는 적이 없대요. 항상 갖춰 입고 나가는 거래요. 근데 이 친구가 누구냐면 아주 친한 친구예요. 객지 사귄 86년도에 예. 광양 그 시내 둘레길에서 두 사람이 만났어요. 오. 그래서
지금 그 친구 지금 진술해 준 사람은 경상도 여성이고 네. 이 지금 사망한 이 여성 같은 경우는 충청도 여성이에요. 그러니까 광양은 둘 다 객지예요, 객지. 예. 이 사람들이 광양 시내 둘레길을 돌다가 우연히 만난 거예요. 86년도에. 네. 그래갖고 친자매 이상으로 가까워졌어요. 그러니까 외지에 누구보다도 사시니까. 이 여성에 대해서 잘 알아요. 예. 그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이거 반바지 입고 매실 정리하다가 그대로 두고 욕실에 불 켜놓고 테레비 켜놓고 컴퓨터 켜놓고 나갔다는 얘기는 누구 가까운 사람 만나러 잠깐 나간 거지. 네. 그것도 가까운 사람이기 때문에 반바지 입고 나간 거다. 그렇지, 아주 친한 사람. 예, 그렇지 않으면 나 정도나 만나러 올 때 얘가 반바지 입고 저러고 나온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사람 만날 때는 딱 의상을 갖추는 성격이다. 내가 너무 잘한다 이게 얘기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분명히 잠깐 나간다는 개념으로 불 켜놓고 나갔고 네. 가까운 사람을 잠깐 만나러 간 거라고 본 거예요. 네. 자, 이런 점을 이제 염두에 두고 수사를 이제 우리가 해야 되겠죠. 그러면 피해자 주변의 이제 인물들을 친한 사람 찾아가. 하나 다 이제 만나봐야죠. 예. 그래서 그 사람들 알리바이 다 깨는 거죠. 누구를 만났는지가 중요한. 일단은 지금 1번은 누구 만났는지가 중요해요. 예, 그렇죠. 누가 만났으니까 죽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털어가는 방식으로 수사가 개시가 된 겁니다. 네. 이런 사건 참 쉽지 않아 이거. 그렇죠. 이게 이제 보니까 그 당일날 장소적인 여건, 그다음에 요일이 일요일, 기온 이런 게 아주 악조건들이 목격자도 찾기 힘들게 만들고 참 그 불편하게 만드는 네, 불편하게. 이런 사건 중에 하나인 거 네. 맞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이 여성 같은 경우 그러면 특히 혼자 사는 여성이잖아. 예. 그러면 남성들을 용의선상에 이제 많이 줄 수밖에 그럴 없어요. 수밖에 없네요. 예. 는 그래서 이제 이 여성의 그 휴대폰 분석 작업을 합니다. 포렌식을 한 거예요. 예, 그게 이제 하는데 뭐 현재 상태에서 그 여성 휴대폰 본 거 말고 혹시 범인이 일부러 삭제한 게 있을 수도 있잖아요. 아,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예, 이제 예. 요즘에는 흔해 빠진 게 디지털 포렌식이지만 네. 그 당시 디포가 거의 없었어요. 그때 우리 어려운 그 기술이었죠. 경찰에서 직접 한 적이 없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는 서울에 있는 디지털 포렌식 보건업체에다 의뢰를 합니다. 그 당시에 보건업체에다가. 예. 그래서 이제 그 보건업체에다가 그 했더니 유력한 용의자가 하나 딱 부상해요. 누구예요? 예. 피해자가 다니던 회사의 사장. 아, 남자 사장. 남자 사장. 그러니까 편의상 B 씨라고 할게요. B 씨요. 예. B 씨가 딱 뜨는 예, 거예요. 예. 근데 이제 형사들이 B 씨가 딱 뜨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왜? 이 여성이 죽었다고 그래갖고 형사들이 우르르 모여있을 때 이 사장이 온 적이 있었어. 그 현장에. 두 번째 보는 사람인데 저 사람이 휴대폰 디지털 포렌식을 하니까 딱 뜨는 거야. 아이고. 그러면 휴대폰 그 디지털 포렌식을 했는데 왜 B가 용의자로 부상을 했냐? 예. 거기에 뭐가 나오냐면 B가 A한테 보낸 메시지가 복원이 됐어요. 아, 돌아가신 분한테요. 예. 뭐라고? 그게 뭐였냐면 예. 밖으로 나와라 약 줄게. B가 A한테 보낸 거예요. 약 준다고요? 약을 준다고. 그 이 여성이 이제 편두통이 심해갖고 수시로 약을 먹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디지털 포렌식 결과를 보니까 하루에 통상 그 A하고 B 둘 사이에는 10번 이상 문자를 주고받아요. 아주 가까운 사람이에요. 친한 사이죠. 예, 이 정도면. 그리고 이제 그 디지털 포렌식 결과가 10시 35분 이전에 수신된 모든 메시지가 삭제됐었던 거예요. 이거를 이제 D4에서 꺼낸 거니까 그 내용이 나온 거죠. 삭제한 살린 거구나. 삭제는 그럼 일부러 했다는 얘기잖아. 자, 그러면 예. 디지털 포렌식에서 복원한 내용을 볼게요. 예. 08시 47분부터 세 번에 걸쳐서 이 사장 B가 이 여성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네. 자, 첫 번째가 08시 47분경에 47분에. B가 이제 문자 보냅니다. 지금 밖으로 나갈 수 있어요? 하고 보낸 거예요. 네. 이 여성한테. 예. 그 다음에 한 10분 정도 지난 다음에 08시 57분 46초경에 예. 땡땡병원 앞에 가요. 예. 누구누구 엄마가 약 하나 줄 거요. 바로 먹고 집에 가서 쉬고 있어요. 답하지 말고요. 답하지 말고 가요인데 이제 강요 이렇게 해서 잘 이응을 붙였더라고요. 네. 이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8시 47분경에 나갈 수 있느냐고 일단 의사타진을 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 여성이 나갈 수 있어요 한 것 같고요. 그러니까 10분 뒤에는 그러면 어디 병원 앞으로 가세요. 네. 거기 가면 누구누구 엄마가
거기 기다리고 있다 당신한테 약을 하나 줄 거예요. 예. 그 약을 먹고 집에 가서 쉬고 있어요. 예. 그리고 아예 답하지 마세요. 이 문자에 대해서는 답하지 말고 바로 가요. 예. 바로 가요. 이렇게 한 거예요. 예. 그리고 2분 뒤에 8시 59분 18초경에 예. 바로 이유 묻지 말고 바로 내려가 빨리요. 빨리 가라는 거야. 자기가 불러준 장소로. 내가 이따 문자할 거요. 이러면서. 예. 요게 이 사장 B가 A한테 보낸 문자야. 그러니까 이 경찰 입장에서는 B가 이거 유력한 용의자잖아 이거. 그렇죠, 예. 더더군다나 이걸 고의로 삭제까지 한 걸 D4로 살렸으니까. 예. 어? 그래서 경찰은 이 B가 A 만나가지고 이거 살해한 거다. 예. 뭐 나라도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그럼 바로 긴급 체포해버려요. 네. 바로 긴급 체포했어요. 어. 그래서 이제 너 불러내갖고 네가 이거 죽인 거 아니야. 네 휴대폰 그걸 다 문자 강까지 우리가 다 찾았어. 왜 죽였어? 이렇게 얘기했더니 얘 얘기는 무슨 얘기 하시는 거예요? 난 절대 안 죽였어요. 발딱발딱 뛰는 거야. 네. 그래? 그럼 좋아. 경찰이 디지털 포렌식 이거 보여주면서 동시에 B의 당일 동선을 그러면 이제 찾으면 될 것 같아. 네. 그 현장에 갔었으니까 만났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CCTV를 통해서 쭉 확인을 했어요. 네. 그리고 또 사무실에도 그 보안 시스템이 돼 있어요. CCTV가. 네. 그거 확인을 했더니 어이씨 여기서 깨져버리는 거야. 왜요? 알리바이 깨진 거야? 있었어 그 안에. 이 여자 A를 만나러 간 적이 없어요. 이게 뭔 경우냐고. 귀신 고칼 노릇인 거지. 그러네. 분명히 문자 보낸 사람인데 네. 야 이게 경찰은 당연히 범행 현장에 같이 있었을 거로 추정을 했는데 이게 아니야. 이거 충격받았다는 거야 경찰도. 이제 수사는 그 거꾸로 다시 원점으로 간 거야. 야, 이거 완전 도루묵이네. 자 그러면 이 경찰 입장에서 기댈 건 그거잖아. 분명히 네 휴대폰으로 네 휴대폰으로 A를 불러냈으니까 네. 요거는 증거로 삼아야 되겠어 하고 이제 들이댔어. 그랬더니 나 문자도 안 보냈거든요. 절대나 문자도 안 보냈어요.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문자도 안 보냈다. 펄떡 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역발신 내역을 이제 확인을 해봤어요. 네. 그랬더니 A한테 휴대폰에서 B의 휴대폰에서 A의 휴대폰으로 간 게 아니에요. 뭐예요, 그럼? 이게 뭐였냐면 통신회사 문자 서비스로 로그인을 해가지고 컴퓨터로 해서 보낸 겁니다. 아. 그러니까 B의 명의로 통신회사에 문자 서비스로 받아놓은 거예요. 그럼 컴퓨터로 언제든지 할 수 있잖아요. 네. 그걸로 A한테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 통신사 웹사이트를 이용한 거죠 이게. 휴대폰에서 휴대폰으로 간 문자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바로 여기서 놀래가지고 경찰이 통신사에다 협조를 해랍니다. 찾아달라고요. 네. 어디 그 컴퓨터? 어느 컴퓨터 이제 네, 그거 아이디 나와야지 찾아야지. 네. 주소가 나와야지 네. 그 찾을 거 아니에요. 그게 한 달 걸렸어요 한 달. 한 달이. 네. 시간이 너무 지체됐다 근데. 자 문자 발신지가 나왔습니다. 네. 거기 어디냐면 회사에서 가까운 네. B의 회사에서 가까운 한 아파트예요. 경찰들 그걸로 바로 출동했죠. 예. 거기서 보낸 겁니다. 그거 B의 명의로. 예. B는 자기가 그거 가입한 것도 근데 이제 이때까지도 경찰들이 그랬대. B가 이거 거짓말한다. 지가 안 해서 누구 시켰을 수도 있다. 분명한 거는 B가 이게 불러낸 건 사실이다. 네. 그럼 휴대폰으로 보내면 금방 걸리니까 네. 지가 통신회사 웹사이트 그 신청해갖고 컴퓨터로 보낸 거다. 네. 그러니까 거기 가서 B가 쓰는 컴퓨터면 B가 한 거잖아. 그렇죠, 그렇죠. 간단하죠. 그래서 그걸로 바로 간 거예요. 예. 막 두들겨 문. 예. 한 30분이 되도록 문이 안 열려. 예. 그러더니 한참 있다 빨리 열으라고 강제로 뜯고 한다 그러니까 30분 후에 딱 했는데 네. 그 안에는 B가 없고 네. C라는 여성이 하나 딱 나와. 아이고. 그 여성이 나오는데 이때부터 이제 그 여성이 유령 용의자로 바뀌는 순간이지. 근데 이 아파트가 누구 거냐? 네. B 거야. 사장 거야. 거고. 그러니까 여성 이때까지도 경찰은 이 B도 이거 공범이다. 근데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이 여성이 한 30분 동안 두들기는데도 문 안 여는 건 노트북에 있는 거 삭제하느라고 했던 걸로 보인답니다. 예. 전부 삭제했더라는 거예요. 예. 문 열고 나중에 들어가니까. 예. 자 C는 그럼 어떤 여자냐? 예. C는 B의 내연녀입니다. 내연녀겠지 뭐. 내연녀입니다. 둘 사이에 딸도 하나 있어요. 애기까지 있어요? 애기까지 있습니다. 아이고. B는 사장은 유부남이거든요. 근데도 내연녀 두고 딸까지 낳았어요. 자 C 체포했죠. 예. 체포했는데 C는 체포한 날로부터 한 이틀 가까이 다 되도록 먹지도 자지도 않고 무비권 행사했어요.
그럼 뭐. 죽을 맛이지 이거. 응? 자 이제 그래 그럼 당신 오리발 내밀죠. 말 안 하면 당신 영장 신청할 수밖에 없어. 그렇죠, 했는지 그렇죠. 안 했는지. 예, 그렇죠. 그리고 남편도 같이 영장 신청할 거야. 예. 이때까지는 남편도 같이 보는 거지 경찰은. 같이 봐야지. 둘 다 영장 신청하겠어. 이렇게 얘기를 이제 고지를 했어요. 네. 그러고 이제 검사한테 얘기를 했겠지 경찰에서. 아니 유령 용의자가 B하고 C가 네, 있는데 네, 네. 이씨 저 오리발 내밀고 지금 그 무비권 행사하고 미치겠습니다. 그랬더니 검사가 잠깐 데려와 보세요 한 거예요. 그 검사실로 데리고 갔어. 네. 이 여자를. 예. 이제 그 검사가 탁 앉혀놓고 또 무게가 다르잖아 검사가 네. 얘기하는 거. 예. 아마 회유를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 봐야 소용없고 네. 사실대로 얘기하고 저 선처 처분 받아야 되는 거 아니요. 검사는 선처 일정 부분 선처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검사가 선처한다는 말은 형사가 선처한다는 말하고 무게가 달라요. 저 믿음이 있지 아무래도. 예, 그럼요. 그건 권한이 되니까. 네. 그렇게 했더니 이 여자가 드디어 자백을 했어. 그리고 반성문까지 썼어. 그럼 끝난 거네요, 여기까지. 자 문자도 제가 보냈고요 컴퓨터로요. 네. 저 A라는 여성 제가 만났고요. 다 인정해요. 그러니까 검사가 허허 웃으면서 역시 내가 해야 되는 거야. 경찰 형사한테 전화 따겠지. 내가 자백 다 받았으니까 지금 돌려보내면 바로 진술 받아가지고 네. 그 사건 처리하셔. 네. 형사 고맙지. 네. 검사실에 가서 다 물어버렸으니 이틀 동안 속된 말로 개기던 여자가 그렇죠. 데리고 왔어. 정말 이제 화딱지 났겠지. 그 검사실에 가서 얘기 듣습니까? 이제 와서 이제 경찰서에서 자 이제 사실대로 얘기 다 하고 반성문 쓰셨으니까 네. 이제 진술 다 하세요. 진술 따박따박했어. 그래서 다 진술 받아. 자백 내용 뭐라고 볼까요? 하는 거예요, 교수님? 자, 이 여자가 그럼 이제 이렇게 얘기해요. 남편이나 마찬가지지 내연남. 네. 사장 B가 예. 사실은이지 사장 B가 그 죽은 여성 A하고 또 사귀고 있어서 또 사귀고 있어서. 하루에 10번 이상 문자가 오고 갔다고 했잖아. 네. 시기와 질투가 나서 내가 살해했다. 어. 유부남인 그 B를 만나서 내가 이혼도 했다. 그 여자도 자기도 이제 결혼했던 여잔가 봐. 네. 근데 내가 이 저 사장 B를 만나는 바람에 이혼을 했고 네. B하고 사이에서 내가 아이까지 낳아서 지금 살고 있는데 네. B가 또 A하고 바람 피울까 봐 늘 나는 마음이 불안했다. 충분히 이해니. 그래서 그걸 감시하려고 2009년도 1월 달에 예. 자기가 B 몰래 통신사 사이트에다가 가입을 한 뒤에 문자 메시지를 지켜봤다는 거야. 실시간으로 남하고 주고받는 거를. 이거 진짜 무서운 얘기야. 무슨 얘기네. 그런데 어느 날부터 B가 A하고 엄청 가까워졌더라. 문자 내용을 문자를 보니까. 특히 예. 이번 사건이 나기 전날 그 B가 그 죽은 A를 데리고 B의 형님 집으로 방문을 하더라. 형 집에까지. 형 집까지 데리고 가더라. 나 참을 수가 없었다. 나는 애까지 있는데도 가족들한테 비밀로 하고 있다 B가. 그렇지. 근데 A라는 여자를 회사 입사한 지 한 달밖에 안 된 여자하고 가까워져서 그 여자를 데리고 자기 형하고 형 가족들을 만나면서 살뜰히 챙기는 거 나 눈 뒤집어져서 못 보겠더라. 그래 내가 죽였다. 그래 질투가. 이거 범행 동기 되잖아요. 충분히 되네요. 살해 동기 충분히 되잖아요. 이렇게 진술했어요. 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했나요? 예. 그래서 내가 죽여버리려고 결심을 했다. 그래서 당일날 08시 47분경에 B를 사칭해서 컴퓨터로 A한테 문자를 보낸 거다. 아까 그 문자. 사장 남편 사칭해갖고요. 남편을 사칭해서 내가 보낸 거다. 이게 남편 아니라는 거지. 내가 혼자 다 했다는 거지. 그 후에 이제 A가 나온다고 이제 대답을 하니까 B가 부르니까 나온다고 답하니까 나는 아파트에서 걸어서 5분 거리 그 병원 앞에 약속 장소가 병원 앞이잖아. 거기에서 만난 다음에 할 얘기가 있다 그러면서 그 B의 차를 탔다는 거야. 그래서 그 사건 현장 주차장으로 갖고 같이 거기에서 챙겨간 약을 줬다. 약 줄 거라고 그랬잖아 누구 엄마가. 약을 줬고 그 약을 B가 미리 얘기해놨으니까 약 주면 먹으라고 그랬잖아. 의심 없이 먹더라 약을. 먹고 이제 흐물흐물하기 전에 자기가 먼저 얘기했대. 나 저 사실혼 관계고 애 아빠다. 애 아빠다. 너 왜 가깝게 지내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무슨 얘기하냐고 A가 오리발을 내밀었다. 자기는 문자를 다 지켜봤는데.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저 언성이 높아지고 옥신각신하다가 내가 목을 졸라서 죽였다. 차 안에서. 이때는 분명히 목을 손으로 졸라서 죽였다고 이렇게 재현까지 했단 말이야. 나중에 현장 검증도 했었는데. 예. 약 신경 안정제 이 성분 이거 관련돼서도 그 조사를 해보니까 처방받은 사실이 있어요. 그러니까 C가 처방받았다는 네, 거죠. C가. 예, 그러니까 이게 자기 딱 안 먹고. 보강이 되잖아. 예. 경찰 입장에서 예. 그 약 지가 처방받아다 먹여서 죽였구나. 그럴 수 있겠네. 그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알프라졸람이라는 게 그 우울증 신경안정제 수면제 이게 그거 그러니까 이제 부검할 때 나온 그 검출된 약 성분을 C가 지가 처방 받아서 이 여성한테 전달했다고 하니까 경찰은 의심 자체도 안 했어요. 거의 뭐 다 맞아 떨어지네요. 그냥 딱딱딱 맞아 떨어지니까 말이. 그래서 이제 이 내용에 의거해서 한 널널하게 경찰은 기소한 거야. 검찰은 송치한 거야. 송치한 거예요. 예. 그때 이제 검찰도 그 송치 서류 다 하고 사람 올라오니까 이 여성이 대응도 못하고 죽었잖아. 예. 대응 못하고 죽은 거는 검사 판단에는 양모가 흐물흐물해져서 대응도 못하고 죽었으니까 그냥 편안한 거야. 더더군다나 이제 이 C라는 여성이 검사 앞에서 뭐라 그랬냐면 내가 고인의 원혼을 좀 달래주기 위해서 그 묘에 가서 술이나 한 잔 따라주면서 그분의 영혼을 좀 달래고 싶다. 이렇게 말하기까지 했어요. 이 여자가. 그러니까 완벽해요. 검찰에서는. 이건 뭐 하자고 여기까지 걸릴 게 없는데. 거기에 더 나아가서 검사 앞에서 한마디 더 해요. 이왕 내가 잘못한 거 다 자백을 하니까 이왕 내친 김에 나머지도 하나 또 저 잘못한 거 얘기할게요. C한테는 그 본처가 있겠죠. 네. 본처 B한테는 본처가 있겠죠. 본처가 2004년경에 갑자기 식물인간이 돼버렸었어요. 식물인간이 됐어요. 네. 근데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이 C라는 여성이 하는 거예요. 그때 나 그 여자 질투가 나서 본처 죽이려고 그랬다. 그래서 내가 가서 목을 졸랐고 죽을 줄 알았는데 살아버렸다. 근데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이 여자는 2004년경에 갑자기 기억상실증에 죽었다 깨어나가지고 기억상실이 왔어요. 아유, 이 본처는 뇌에 산소가 공급이 안 되니까. 아유 어떻게? 왜 그러냐면 2004년도 7월 27일 날 그 이 B의 아내는 의식을 잃은 채 발견이 됐었거든요. 숨 쉬지 못해서 이제 산소 공급이 차단돼 가지고 그 이후로 식물인간이 됐던 기관지까지 망가졌던 외래에 의해서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이것도 내가 짐작컨대 이 여자가 그냥 스스로 얘기한 것 같지는 않아요. 검사가 언뜻 그거 물어봤을 것 같아요. 그렇지. 그 과정에서 얘기를 다 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검사는 노방난 거야. 살인사건과 살인미수사건 두 건을 해결하게 된 거죠. 네. 더더군다나 검사는 으쓱했겠지. 여자가 무피권 발동하고 경찰에서 대답도 안 하는 걸 자기가 불렀고 자백 다 받아서 경찰 내려보내고 조사 받아서 또 그 송치된 사건 살인사건 하는 과정에서 그 전에 전처 죽이려고 했던 살인미수 사건까지 하나 추가로 발견을 한 거야. 그러니까 경찰, 검찰 아주 엄청 칭찬을 받았어요. 그냥 그러고 이거 두 건 이거 다 현장 검증까지 무사히 다 끝냈어요. 여자가 그냥 다 재현하고. 이 사건은 끝나는 걸로 보였어요. 여기까지 그러네요. 아유 깔끔하죠 뭐 이게 정리가. 자, 근데 참 이게 미제 사건이잖아요. 미제잖아요. 아 이거 답답한 얘기예요. 답안부터 말씀하셨잖아요. 저도 여기까지 하면 여기 13페이지까지 제가 이거 할 때까지는 좋았어요. 근데 이제 14페이지 재판이라는 거 들어가면서부터 이제 머리 확 돌기 시작하더라고. 어떻게 된 거예요, 첫 번째는? 재판 들어가니까 C가 전부 다 혐의 부인해요. 나 아니라고? C가 왜 처음에는 최초에는 공범으로 오고 B, C 다 구속영장 신청하려고 그랬었죠. 네. 근데 이제 C가 내가 혼자 다 했다 그러니까 B는 풀어줬잖아요. 자, C만 재판에 회부됐어요. 딱 가자마자 문자 보낸 건 내가 맞다. 그거는 부인할 수 없으니까. 그건 내가 맞다. 그러나 나 거기 안 나갔다. 나가려고 그랬는데 애가 울어갖고 나 그날 외출 안 했다. 바꿔서 얘기하면 뭐예요? 나 A라는 만난 사실이 없다는 얘기잖아. 그럼 내가 죽인 거 아니라는 거지. 그렇지. 만나지 않았으면 뭐 내가 안 죽였다는 얘기잖아. 가려고 했는데 문자 보내고 만나기로 해서 가려고 했는데 애가 우는 바람에 못 나갔어. 그 다음에 난 몰라.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내가 죽였다는 증거 있어? 야, 이 여자 대단해요. 보통 사람 아니네. 그러면 너 왜 그럼 그때는 다 네가 했다고 그랬어? B까지 같이 구속한다고 그래갖고
남편은 돈이라도 있는데 둘 다 구속되면 애는 누가 키우냐. 그래서 내가 혼자 종대 메고 가려고 내가 죽였다고 혼자 죽였다고 얘기한 거다. 장난 아니다. 이러면서 여태까지 얘기했던 거 수사기관에서 검사 앞에서 경찰 앞에서 했던 거 다 그냥 다 발로 차는 거예요. 완전 아니라고. 부인해 버린 거네요. 와 이거 자. 모아님도다. 그러면 경찰 입장에서 그러면 검찰이나 경찰 입장에서는 이 여자가 이렇게 오리발을 딱 내밀면 예. 단지 이 여자 말만 믿고 하는 게 아니라 객관적인 증거를 딱딱 들이대야 되잖아. 보강 증거 있어야죠. 근데 실패를 한 겁니다. 없었어요. 이게 이 미제 사건이 된. 당일 이 여자가 바깥 나들이를 진짜 애가 울어서 갔는지 안 갔는지 그 인근에 CCTV가 꽤 있었어요. 그 동선에. 예. 그거를 하나도 파악을 안 해봤어요. 여자가 얘기를 하니까 자백하고 다 하니까 그냥 그것만 받아갖고 다 해버린 거예요. 아예 보강 안 해놓은 거예요. 영상 같은 거 파악을 전혀 안 했던 겁니다. 그때 했으면 있었을 그러니까 자백을 너무 믿어버린 거예요. 완벽하게 그냥. 거기에 그 상황에서 변호사는 차내에서 당신들 지문 발견했어요. 이 여자? 우리 변호인 우리 의뢰인 지문 당신네들이 발견했어? 머리카락 조각이라도 하나 발견했어? 이러면서 또 따져. 환장하는 거지. 경찰은 그거 믿고 자백하는 거 검사 앞에까지 가서 자백해갖고 와서 자백한 거 아니야. 네. 룰루랄라 믿고 여자가 실제로 만나러 갔는지 안 갔는지 그때 있던 많은 CCTV 하나도 영상을 안 떠났거든. 재판 갈 때 되면 다 지워졌겠지. 없지. 엎어치기든. 거기다가 또 더 웃기는 거는 아까 몸속에서 그 신경안정제 성분 네, 나왔다고 나왔잖아요. 했잖아요. 예. 그 C가 지가 처방받은 거라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나중에 그 부검 결과는 이 A가 먹어서 위에서 나온 거는 상당 기간 경과한 약이에요. 그러면 그 전에 먹은 거야. 그냥 자기가 처방한 거 먹은 거네 그냥 약을. 그러니까 이 C가 준 약 먹은 것도 아니에요. 예. 자기 약을 먹은 거네. 그것도 판단을 안 했었던 거야 이게. 진술을 그냥 여자가 다 잘 했다 그러니까. 그래서 항상 얘기하잖아요. 시간을 잘 봐야 된다고. 그러니까. 모든 증거물에. 그다음에 이제 아까 이제 검사 앞에서는 그 정교한 끈자국이 있다가 목줄을 그거는 이제 어떤 끈이냐 하고 야 너 목졸라 주겠다고 얘기하는데 손으로 그건 맞다 여기 목졸라 자국이 있으니까 그거 말고 여기 목줄 간 거 있는데 부검해 보니까 끈으로 경부 압박 질식사 이거 끈 사건이 나오는데 그건 어떻게 된 거야 그랬더니 그것도 제가 비닐봉지 꽈가지고 그걸로 이렇게 목졸라서 살해했어요 이렇게 얘기했거든. 그것도 의심 없이 검사도 다 그대로 썼어요. 그런데 더더군다나 비닐봉지로 목을 졸랐다고 이제 교살로 사용했다고 그러는데 그게 이제 그 여자가 그렇게 진술하니까 실제로 이 사건하고 뭐 맞겠지 하고 확인을 안 했어요. 그게 이제 근데 이게 과학 수사에서 깨지게 되는데 그 과학 수사가 뭐냐면 비닐봉지로 이렇게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부검 결과에 나오는 폭 0.7에서 0.8cm 정도의 흔적을 남길 수가 없다는 더 겁니다. 두꺼워요. 그것도 간과해버리고 그냥 거기 기숙장에 그대로 쓴 겁니다. 공숙장에. 어우 이거는 다 두드려 맞아. 자 1심 재판부에서 딱 보니까 이거 의심은 엄청 가는 여자죠. 의심 가죠. 불러낸 것까지는 분명히 문자 보냈는데 그 이후의 상황이 너무 안 맞는 거예요. 비닐봉지 이용했다는 것도 말 안 되고 신경안정제도 그 여자 스스로 옛날 자기 약 먹은 걸로 나오고 그 변호사 말대로 차에서 지문도 안 나와 머리카락 가담 쪼가리도 하나도 안 나와. 그러니까 증거가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그냥. 무죄. 이건 무죄지 뭐. 이게 1심에서 무죄가 돼버린 겁니다. 그리고 나서 검사 항소하고 2심 무죄, 대법원까지 무죄가 나면서 이 미제 사건이 된 겁니다. 이게. 자 그러면 분석 한번 해봅시다. 와 이거 하면서 열받더라구나 이거.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서 1심부터 2심 대법원까지 가서 다 무죄가 떨어졌어요. 그렇다면 이거 정말 이거 눈 뒤집어질 일이에요. 자 분석을 해보면 첫 번째 최초에는 이 여자가 목을 졸라서 자기가 죽였다고 얘기했었잖아요. 그러다가 검사가 추궁하면서 부검하니까 끈자국인데 뭔 소리야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 여자가 비닐봉지로 목을 졸라서 살해했다고 또 말이 또 바뀌었잖아. 그러면 두 가지 다 썼다는 거야. 손하고 끈하고 그렇게 진술했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사건의 크기를 대조해 볼 때는 절대로 그 이 비닐봉지로는 그 사이즈 0.7에서 얇게 안 0.8cm가 나와요. 나올 수가 없단 말이야. 예. 이건 과학적으로 성립이 되는지 여부를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기본이에요, 기본. 기본이죠. 내가 끈을 비닐봉지를 꽈가지고 이렇게 해서 저 목을 졸랐습니다. 이렇게 만약에 범인이 피의자가 얘기를 하면요, 실제 똑같은 사이즈의 비닐봉지를 갖다가 그걸 저 과학적인 어떤 그 근거 성립이 되는지를 확인해야 되는 게 맞아요. 기본이에요, 수사에 맞아요. 있어서. 맞아요. 안 한 거잖아요. 완전히 믿어버리고 안 했지. 자백만 믿고 안 한 거잖아요. 이거 실수한 거고요. 네. 그다음에 아까 최초로 만나기로 한 장소가 병원 앞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병원 앞에서 이제 현 범죄 현장은 주차장이죠. 네. 여기까지 사이에 적지 않은 CCTV가 있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차로 이동했으니까. 예. 예. 그걸 왜 확인을 안 해놓냐고요. 하나도 없었다는 얘기. 그냥 자백만 믿고 아예 그거를 그 당시에 적지 않아요. 만나기로 한 병원 앞에서부터 이 주차장까지 거리가 많았겠죠. 여기 요소에 CCTV가 꽤 있었어요. 네. 그거만 해놨으면 적어도 이 여자가 죽음으로 발견된 장소에 C가 여기 같이 간 것만 나와도 이거는 내가 볼 때는 법원에서 인정했을 거예요. 예. 그죠? 예. 간 거 자체가 만난 게 성립이 안 되니까. 만난 게 성립이 예. 안 되니까. 그래서 경찰한테 물어보니까 경찰은 뭐라고 그러냐면 C가 그 집 앞 저 아파트에서 나오는 그 CCTV 있잖아요. 아파트. 네. 그게 일주일짜리네. 그러니까 뒤집어 씌우니까 안 돼요. 예. 예. 복원 작업을 했었어야 하는데 그때 못 한 거예요. 예. 덮어쓰기 해버리니까. 예. 그것만 봤어도 간단해요. 아파트만 나와도 이 여자 만나러 가는 거예요. 병원 앞으로. 예. 근데 그거마저도 안 했고 사건 그 현장 옆에는 그 모델하우스가 있었고 CCTV가 있었대요. 예, 예, 예. 거기에서도 비치는데 그건 또 이미 그 당시에 안 해놔가지고 재판 1심에서 무죄라니까 어떠떠떠 쫓아가니까 이미 폐기됐어. 끝났지 뭘 시간이. 자, 그건 아파트 거는 덮어쓰기해서 없애주고 예, 예. 모델하우스를 쫓아가니까 이미 폐기돼 버렸고 주차장 입구 그 사거리가 있어요. 그 네. 교통 그 네. 저 카메라. 네. 그것도 그 즈음에 했어야 되는데 안 해놓으니까 너무 높은 데서 막 비치다 보니까 차가 엄청나게 많아서 그것도 어렵고. 그러니까 이거는 다 자백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거를 경찰에서 갖췄어야 하는 거예요. 이 만난 거는 입증을 했어야죠. 그럼 예, 적어도 예, 만난 거는 입증을 예. 해야지. 예, 그걸 안 한 핵심이죠. 겁니다, 이게. 핵심이죠, 이게. 그 다음에 차량 감식도 했잖아요. 네. 차량 감식했는데 DNA라든지 머리카락 같은 거 발견을 못 했고요. 이것도 이제 나중에 이거 할 말은 아닌데 좀 재판이 거의 끝날 때까지는 그 차량을 유가족한테 인계하더라도 네. 보존하고 있는 게 맞습니다. 예. 그 저 동생 그한테 누나 건드지 그 말고 차 그대로 누나 차 이거 보내라고. 처분해도 좋겠어요. 누나 거기서 사망했는데 차 갖고 있는 것도 불편하고요. 그러니까 아예 알아서 처분하세요. 응. 팔아버렸어. 아이고 어떻게. 이것도 경찰이 실수한 겁니다. 이거. 근데 이제 이 검찰에서 재판 과정에서 계속 주장했던 건 뭐였냐면 네. 딱 이거 논리는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뭘까요? A 여성이 A가 B를 만나러 남자를 그래서 B를 만나러 만나러 나가죠. 갔는데 B가 안 나왔다면 당연히 B한테 전화를 했어야 맞지. 네. 근데 안 했잖아. 네. 그래 그 얘기는 바꿔서 얘기하면 C를 만났기 때문에 B한테 전화 안 한 거다 이거지. 그건 맞아요 일견 예, 검찰에서 볼 때. 예. 그렇잖아요. 예. 내가 만나자고 한 사람이 영건영이야. 내 영건영이 만나러 갔는데 영건영이가 안 나오면 내가 거기 있다가 영건영이한테 전화를 하겠지. 근데 전화를 안 했다는 얘기는 영건영이를 대신하는 누군가가 박동민이가 온 거야. 그래서 그 사람을 만나는 바람에 영건영이한테 전화를 안 했다 이거지. 그건 맞는 얘기죠. 근데 안 할 수도 있잖아요. 아니 하죠. 아니, 그 약 사정이- 준다고 문자까지 열심히 해가지고 가까운 사이에 불러냈는데 그 사람이 안 나오면 당연히 전화 걸어보겠지. 근데 그 전화를 안 걸어봤다는 얘기는 C가 B 대신 와줬기 때문에 전화를 안 걸은 거예요. 이건 아니, 명확해요. 제가 재판부 입장에서 얘기한 거예요. 이거 안 할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근데 아니 근데 선생님만 이거는 해가지고. 재판부에서는 어느 정도 인정을 해요. 그렇지만 재판부가 한 얘기가 그거예요. 증거가 없는 맞다. 그거는 C가 만난 걸로 보이는데 그러나 추정만 가지고 그치, 그 얘기예요. 이것도 다른 사건도 아니고 살인죄라는 큰 사건을 추정만 가지고 증거로 단정할 수는 없다. 이건 재판부 말이 틀린 거 아닙니다. 네, 네. 그래서 참 일정 부분 C에 대해서 재판부도 의심을 하는 거예요. 만났을 거로 추정도 하고 그러나 어디까지나 추정이죠. 그래서 또 궁금한 게요. 저도 이제 강의를 하니까 줄 가지고 목을 조를 때
앞에서 줄르면 이렇게 당기잖아요. 그렇죠. 이때 찍히는 그러면 자국하고 여기에 찝히는 자국이 나요. 뒤에서 당겨갖고 하는데 찝히는 자국가 틀린데 전혀 다르죠. 이 여성은 여기가 완만한 자국 아니었어요, 교수님? 그러니까 이제 그거 한번 봅시다. 정확하게 보셨어요. 찝힌 자국이 있었어요, 교수님? 이제 그 U자형 사큰 이제 얘기하는데 예. 이제 그거 조금 이따 저 준비해 왔어요. 예. 하고요. 앞에 거 하나만 더 갈게요. 그러면 C가 직접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해도 다른 주변 인물이 개입했을 가능성은 없을까? 그럴 수 있죠. 예, 그거는 본인이 그죠? 네, 있으니까. C가 부탁을 해가지고 예. 그러면 공범이 있을 수도 있죠. 예. 이 부분도 이제 경찰이 간과해서는 안 돼요. 저는 그렇게 그렇죠. 보고요. 그렇게 그걸로 밀어붙이면 또 제3자를 쓸 수 있으니까. 나는 안 갔다고 네. 그러면 다른 사람 시켜서 보냈을 예, 수 있잖아. 맞아요. 이 부분도 한번 예. 생각해 볼 예, 필요 있다는 예, 걸로 예. 가고요. 예. 맞습니다. 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목에 난 그 U자형의 예. U자형의 그 자국 있잖아요. 예. 이거는 차량 뒤편에서 끈을 이용해서 끌어당길 때 날 수 있는 자국. 아, 그러니까 여기에 찝힌 게 없다는 얘기죠. 이렇게 교수님? U자형으로 돼 있으니까. 그럼 뒤에도 당긴 거네. 뒤에서 당긴 거예요. 그러면 이 경찰도 그렇고 검찰도 그렇고 정말 답답하더라고. 이렇게 U자형으로 나왔으면 예. 조수석이 타가지고 잡아당겨서 이게 답니까? 안 되죠. 이렇게 요렇게 꽈가지고 당겼으면 여기 자국이 나요. 예, 겹치는 예, 부분에. 맞아요. 근데 U자형으로 나왔다는 얘기 뒤에서 당긴 거란 맞아요, 말이에요. 100% 죠. 더더군다나 이 여자가 죽어있는 자세는 어땠냐면 예. 운전석 의자를 등받이까지 뒤로 제낀 예. 상태에 누워있었어. 예. 그러면 U자형으로 날 수도 없어 또. 그렇지. 요렇게 세워져 있는 상태 뒤에서 걸어 당겨야지 그렇죠. U자형이야. 예. 근데 여자가 발견됐을 때는 피해자 이렇게 누워있는 상태야. 아, 각도 그 안 상태에서 맞지. 잡아당기면 이게 U자형이 나겠습니까? 턱에 걸리지? 예, 걸려요. 이거는 뒤에서 당긴 거예요. 예. 근데 여자가 조수석 옆자리에서 목을 조르고 비닐봉지 끈으로 목을 졸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를 그냥 그대로 받아서 기소 붙인 경찰이나 검사나 다 똑같이. 이건 완전 실패한 겁니다. 내가 봐도. 근데 난 이게 이해가 안 가요. 제가 이 얘기를 하면서 이해가 안 가는 게 우리 같으면 또 아니요. 우리 같으면 절대 다수 형사들이 가능한지 여부를 따져요. 당연하죠. 너 어떻게 죽였어? 그러면 옆에서 이렇게 해갖고 끈으로 해가지고 당겼어요. 그래? 그거 받은 다음에 끈으로 해서 당겼으면 거기에 날 수 있는 상처, 각도를 다 계산을 해가지고 말이 안 돼 이 새끼야 이건 헛소리 하지 마. 그렇죠. 다시 얘기해. 예, 너 헛소리하고 있어. 예. 이래가지고 하는 게 맞거든요. 네. 그냥 다 받아 적어준 거예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요. 자, 염 교수님 이렇게 이 상태에서 누웠어요. 누운 상태에서 목에다 걸어갖고 끈을 당기면 여기에 나겠습니까? 이 이렇게 턱 올라가요. 윗부분으로 이렇게 나겠습니까? 이렇게 올라가죠. 예. 그러면 누워있는 상태에서 당겼으면 이렇게 놨어야죠. 이미 자세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렇게 세워져 있는 상태에 뒤에 당긴 겁니다. 그리고 목에 여기 액살 자국 있는 거로 봐서는 조수석에서 잡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공범 가능성이 저는 많다고 봅니다. 네. 약을 먹고 바로 즉방으로 효과가 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더더군다나 약 안 먹었어요. 이건 전에 이 여자가 먹은 약으로 보이잖아요. 네. 부검 결과. 네. 그럼 약 안 먹었어요. 약 안 먹은 성인이 그냥 여성 성인 하나의 조수석 옆에서 목을 이렇게 누르고 제압하고 뒤로 돌아가가지고 잡아당겨서 살해 반항 안 하고 가능할까요? 내가 생각할 때 이거 가능하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는 제 생각은요. 이렇게 운전석에 세워져 있는 상태에서 이 앉아 있는 상태에서 조수석에서 목 조르고 한 사람은 뒤에서 정교한 끈 같은 걸로 목을 당긴 걸로 보여요. 그 다음에 살해한 다음에 자살한 걸로 위장하려고 완전히 발딱 눕히고 네, 네. 이런 걸로 저는 보여지거든요. 네. 그런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제 추정이고요. 예. 이거는 이 방송을 혹시 들어서 이제 재수사가 들어가면 좀 참고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여튼 분명한 거는 이런 자국 같은 걸 가지고 과학적으로 검증을 해서 기소를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가능한지 여부를. 예, 맞습니다. 예. 근데 그거를 안 한 그런 큰 오류를 범했고요. 양쪽 다 실패했네. 이게요. 이게 범인 입장에서 있잖아요. 자, 형사 또 이 수사기관에다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막 거짓말로 진술을 해요. 그러면 형사들이 그래 받아줘. 내가 거짓말로 죽인 거 그냥 뭐 죽이는 방법도 내가 그냥 생으로 거짓말로 막 얘기하는데 얘들이 알아서 막 적어주잖아. 그럼 계속 거짓말해요. 땡큐죠. 계속 거짓말을 해놓고 재판정에 가가지고 네. 사실 아닙니다 하고 얘기를 하면 진술한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 진위 여부를 따지는 과정에서
터무니없는 저 거짓말을 기술장을 쓴 거기 때문에 그 다 무너지지. 뭐. 다 무너져 버려. 네, 다 무너지는. 이게 거예요. 무지하게 이게 자백을 맹신하는 것처럼 근물은 없어요. 예, 항상 그랬잖아요. 예. 자백은 쉽게 자백하면 그건 처음부터까지 엄청 의심해 봐야 되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근데 이 자백을 맹신했기 때문에 이런 그 결과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범인이 죽인 수법을 얘기를 하면 그 수법이 과학적으로 가능한지 여부를 반드시 검증해야 돼요. 이거 안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있습니다. 차량 뒷좌석에 나뒹굴고 있던 물병, 휴지통 이런 게 잔뜩 있었어요. 근데 그 아까 그 절친이라는 사람이 예. 내가 오직하면 얼마나 깔끔한 친구냐면 하도 정리정돈을 잘해서 내가 정리맨이라고 별명도 붙였다. 예. 그 걔가 그 뒤에 물병 휴지 조각이 굴러댕기게 놔두질 않는다. 예. 그런 사람 아니다. 예. 아주 깔끔한 성격이다. 이거는 뒷좌석에 누군가 있어가지고 땡기면서 뒷좌석에 사람이 있었던 걸 감추기 위해서 위장한 게 아닌가. 예. 그래서 뭐 흐트러놓은 게 아닌가. 좀 이렇게도 보는 것 같고요. 그러네요. 그리고 또 이제 동생도 그런 얘기했어요. 누나하고 차를 타고 같이 가다가요. 뒷좌석 같은 데서 뭐가 물건이 딸가락거리고 드르륵거리는 소리 나면 가다 멈춰요 누나는. 다 치우려고. 그리고 그 소리 나는 원인을 다 제자리 넣어놓고 가는 사람이에요. 이렇게까지 진술했거든요. 네. 그렇다는 얘기는 뒷좌석에 이 여성이 누워있는데 뒷좌석에 휴지통 물병이 나뒹굴 수 있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아니네. 이건 연출이에요. 예, 연출이네. 제가 볼 때는 연출이에요. 그럼 연출을 한 이유가 뭘까요? 저는 공범이라고 봅니다. 공범이라고 봐야겠네요. 뒤에 누군가 탔으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은 공범이라고 봅니다. 예. 그 뒤에 누군가가 있는 거를 이 여성이 자꾸 숨기는 것 같아요. 네, 예. 그런 느낌도 들어요. 그럴 수 있네요. 뭐 물론 C가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무죄로 나와 있으니까 C가 범인이라고 제가 단정하지는 못하겠습니다만은 네. 그렇게 의심을 받고 있다는 건 얘기할 수 있잖아요. 네, 맞아요. 이 C가 진술한 내용을 우리 그 홍유진 박사 같은 사람이 있었어야지 이 진술 분석을 시켰을 것 같은데 그 즈음에 이게 별로 없어서 네. 그런 것 같아. 네. C가 진술한 내용 중에 보면요 특히 혼자서 범행했다는 말을 엄청 강조한대요. 계속 혼자. 진술 내용에 처음에 혼자 초기. 나 혼자였다 차에 같이 탄 사람 그 피해자 차 네. 그거에 대해서 묻지도 않았는데도 강조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고 딸이 면회를 왔는데 딸한테 그 야 누구누구도 그 여자 차에 탄 적이 있나 없나 좀 알아봐줘. 요렇게 묻기도 했대요 딸한테.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제가 볼 때는 예. 차 내에서 무슨 증거물 나온 게 있었을까 하는 게 두려운 걸 수도 있거든요. 예. 그게 공범이라면. 예. 그러니까 교수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차에 대해서 CCTV 몇 개만 확보했어도 게임 끝난 타면은 한 명이 탔든 두 명 탔든 동행인 숫자가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것도 다 깨졌네. 이게 또 다 깨져버리고요. 자, 그래서 나는 이 C의 딸도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네. 조사를 앞으로 한다면. 예.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자기가 이제 검사가 좀 추궁하니까 그 본처 목 졸라갖고 식물인간 만들었던 거 네. 자백했잖아요. 네. 그 부분도 다 부인했거든요. 예. 이제 다 부인했겠죠, 그것도. 예. 근데 이제 그 부인 같은 경우는 검사가 뭐 했냐면 최면 수사했단 말이에요. 그 의식이 돌아오니까 예. 오니까 예. 최면 수사를 했더니 의식이 돌아와서 최면 속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그 여자가 와서 C가 와서 내 목을 마구 졸랐다고 최면 상태에서 진술을 했어요. 그 내용을 받아가지고 살인미수죄로 검사가 기소했거든요. 그런데 재판부에서는 최면 수사를 인정할 수 없다. 그래서 그 살인미수죄도 무죄. 왜 이렇게 호술해? 이게 진짜 내가 보면 이거 속 터져. 이게 2009년 아주 10년에도 기본인데 이거는 기본적인 수사만 해가지고 첨부했었으면 이거 애당초 이 여자 혼자만 가지도 않아요. 내가 볼 때는. 예. 그렇다고 공범이 있다고 제가 단정하는 건 아니지만 예. 뭔가 하여튼 그 상황에서 이 여성이 진술하는 내용대로 살해가 불가능해요. 예. 그럼 그 살해가 불가능했으면 사건이 달라졌을 거예요. 그럼요. 더 조사가 돼 있었고. 예. 근데 그냥 진술만 맹신하고 그대로 그냥 말하는 대로 들어줬는데 막상 재판 과정에 와서 부인하니까 들이댈 증거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 소실되거나 유실돼서. 다 없죠. 아무것도 없는 거지 이게. 이건 진짜 내가 볼 때 완전 수사기관의 실수입니다. 이거. 이 사건. 완전 데리고 놀았네 그냥. 이거는 재수사가 반드시 필요해요. 저는 특히 공범 유무를 좀 봐야 된다고 네. 제 개인적인
이게 진술 분석 우리 홍유진 박사 같은 사람을 지금이라도 이 사건 기록을 갖다 놓고 진술 분석 싹 다시 해야 돼요. 그 여성 C가 진술한 내용을 전부 분석할 필요가 있어요. 왜 이렇게 저 공범이 이를테면 다른 사람은 공범이라고 얘기 안 할게요. 괜히 또 뭐 문제거리 되니까. 다른 사람이 저 개입되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하려고 애써 진술을 했는지 그런 방향으로 진술을 강조했는지 이런 것도 진술 분석하면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진술 분석을 좀 봤으면 좋겠고요. 특히 그 C의 그 딸 같은 경우는 좀 잘 좀 한번 수사하는 게 좋겠고요. 특히나 B 이 남자 어떻게 보면 이 남자로부터 모든 이 사건이 발단의 소재가 됐어요. 네. 이 남자도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게 옳습니다. 일단 어쨌든 다 불행해졌잖아요. 억울하잖아요. 자기 때문에 A라는 사람이 어떤 면에서 지금 죽은 거 아니에요. 네. A에 대한 빚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 적극적으로 그분이 저 협조해 주는 게 도리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진술 분석도 새로 하고요. 저 주변 사람 진술을 다시 듣고 다시 재수사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거. 그렇게 해서 이거 억울하잖아요. 그 저 A 씨는 지금 이거 누가 이 원한 풀어줄 겁니까? 특히나 경찰이나 검사는 A 씨의 원한을 풀어줘야 될 그 저 빚이 있어요. 네. 이거 꼭 수사해서 저는 다시 밝혔으면 좋겠어요. 이 사건. 뭐 일단 뭐 C가 범인이냐를 떠나서 그럼 아니 C가 범인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적어도 예. C가 범인하고 가깝거나 혹은 C가 범인을 앓을 가능성은 저는 있다고 봐요. 적어도 최소한. 전산상의 조작은 네. 문자 메시지 보낸 거 적극 개입했기 때문에. 예. 그리고 제 개인적인 생각은 단독 범행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현장 상황이나 부검 결과나 이런 거 저 등등으로 볼 때는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본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거는 우리 후배들이 재수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너무 억울해요. 예. 이 사건. 저번에 좀 잘 챙겨서 일단 잘못된 건 잘못된 거고. 그러면 예. 자료 좀 다시 분석을 해갖고 좋은 쪽으로 좀 해봤으면 좋겠네. 야근 놈들은 이렇게 해요. 야근 놈들은요. 이 C라는 분이 그렇다는 거 아닙니다. 네. 범인 중에서도 지능범들 야근 놈들은 이렇게 해요. 예, 혼선을 준다. 다 자백을 하면서 거짓말로 막 네. 자백을 해요. 예. 그 거짓 자백한 걸 다 수사기관에서 받아가지고 그거를 공수장 기수장에 탁 써가지고 재판에 회부해요. 그거를 딱 까버려요. 재판부에서. 네. 그럼 재판부에서 지금 부인하는데 이 사람 전면 부인하는데 이 사람이 전면 부인하는 거를 뒤집을 수 있는 증거를 갖고 오시고 재판부에서 얘기가 나오잖아. 네. 그거 나올 때쯤에 증거는 없는 거예요. 아유. 이래가지고 자백을 맹신했다가 뒤통수 맞은 사건이 꽤 있어요. 꽤 있었겠죠. 예. 꽤 있어요. 적지 않아요. 그래서 이 사건도 그 아주 그 중요한 교훈이 되는 케이스에 속하거든요. 요 부분 한번 잘 그 참고해서 너무 억울하잖아요, A 씨. 그 교수님 하나만 네. 더 말씀드리면 이래서 저는 사법방해죄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는 맞아요. 사법방해죄 있어야 돼요. 이렇게 허위로 거짓말하고 수사 자원을 네. 그 잘못하게 하는 미국에서는 중죄로 처벌받거든요. 맞아요. 그냥 살인 사건 못지않게 형량 주더만. 예. 그래서 그 한 2분의 1까지 형량이 나와요. 네. 실형량에. 네. 그래서 이런 사건 보면 저는 사법방해죄도 빨리 좀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 맞아요. 예. 우리나라엔 그런 게 없으니까. 사법방해죄가 있어서 거짓말 좀 덜한데요. 맞아요. 위증 법원에서는 위증이 있고 예. 수사 과정에서는 사법방해죄가 좀 있어야죠. 수사방해죄. 그 보완이 되지. 예. 이 사건은 하여튼 좀 안타까운 그런 사건이고 어쨌든. 이거 속상하더라고요. 근데 그 돌아가신 고인은 일종의 조금 한풀이는 되셨을 것 같아요. 제 느낌. 애쓰고 있습니다. 저희 우리 사건 의뢰가 애쓰고 있다는 거 훌륭히 알아주셨으면 있습니다. 좋겠어요. 아유 잘 들었습니다. 명복을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했습니다.